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코딩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어쩌면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함수와 모듈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혹시 코딩하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전에 썼던 코드인데? 하면서 복사하고 붙여넣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붙여넣고 처음엔 이게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뭔가 하나만 살짝 바꾸려고 하면 와, 그 모든 복사본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쳐야 하는 진짜 악몽이 펼쳐지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함수입니다. 왼쪽처럼 똑같은 코드가 지저분하게 반복되는 대신에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파란 원 그리기라는 의미의 draw blue circle 함수 하나로 모든 게 정말 깔끔해졌죠? 여기서 더 좋은 건요. 만약에 원을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제 딱 한 군데, 바로 저 함수 안에 내용만 고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 편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함수가 대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 구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훨씬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매개 변수와 오버로딩을 배우고 실제 3D 예제로 이 개념들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함수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이렇게나 중요한 건지 그 본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함수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름표가 붙은 코드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집니다. 코드를 기능별로 착착 분리하니까 나중에 읽기가 훨씬 편해지고요. 당연히 반복되는 코드가 사라지니 효율적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중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고치는 유지보수가 말도 안 되게 쉬워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제 함수가 왜 필요한지 감이 좀 오셨죠? 그럼 C++에선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본적인 약속, 즉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 함수를 쓸 땐 보통 선언과 정의라는 두 단계를 거쳐요. 선언은 뭐냐면 컴파일러한테 야, 나중에 이런 이름의 함수가 나올 거니까 놀라지 마 하고 미리 알려주는 영화로 치면 예고편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의는 그 함수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인 코드를 담아놓은 본편인 거죠. 이렇게 둘을 분리하면 코드 순서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함수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해서 결과를 딱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화면에 Hello World라고 찍어주기만 하고 끝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쓰는 게 이 void라는 키워드입니다. 텅 비었다는 뜻인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돌려줄 값이 없음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좋습니다. 기본기는 이제 됐고요. 지금부터는 함수를 훨씬 더 똑똑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 고급 기술, 매개 변수 전달 방식과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 주세요. 함수에 데이터를 넘겨주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값에 의한 전달은 말 그대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문서 복사본을 드리면 여러분이 거기에 아무리 낙서를 해도 제 원본은 깨끗하겠죠? 반면에 참조에 의한 전달은 원본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주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함수 안에서 값을 바꾸면 원본까지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음은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건데요. 이건 진짜 똑똑한 기능이에요. 이름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버전의 일을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비유하자면 만들기라는 함수에 물과 라면을 주면 라면을 끓여주고 빵과 햄을 주면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하나, 능력은 여러 개. 물론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해요. 컴퓨터, 즉 컴파일러가 헷갈리지만 않게 해주면 됩니다. 함수에 넘겨주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다르거나 타입이 다르면 컴퓨터가 이 버전을 부르는 거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받는 건 똑같은데 돌려주는 결과물의 종류만 다른 건 안 됩니다. 어떤 함수를 불러야 할지 컴퓨터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개념들이 CV3D라는 시각적인 도구를 만나면 어떻게 코드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CB3D 라이브러리에는 원을 그리는 드러 서클이라는 아주 유용한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로 바로 함수 오버로딩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보세요. 드로우 서클 함수를 부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부 이름은 똑같죠? 하지만 우리가 넘겨주는 정보, 즉 매개 변수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위치 정보만, 두 번째는 위치랑 반지름, 세 번째는 위치, 반지름, 그리고 색상 정보까지 줬네요. 그럼 컴파일러는 이 매개 변수들을 딱 보고 우리가 어떤 버전의 원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실행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오버로딩의 힘이에요. 그럼 아까 그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값 전달과 첨조 전달 방식이 실제 애니메이션 코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펄스 컬러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 함수는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 계속 변하는데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색은 이거야 라고 계산해서 그 결과값만 복사해서 알려주면 끝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건드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값 전달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calculate size 함수는 어떨까요? 이건 애니메이션 효과를 위해서 도형의 크기 변수 원본 자체를 계속해서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본의 주소를 알려주는 참조 전달을 사용하는 거죠.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도구를 현명하게 골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모두 종합해서 코드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지, 즉 모듈화에 대해서 간단한 버튼 클릭 게임 예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게임이라도요, 결국은 작은 작업들의 반복이에요. 버튼 상태를 확인하는 일, 화면에 버튼을 그리는 일, 점수를 표시하는 일, 이 각각의 기능을 별도의 함수, 즉 독립적인 모듈로 딱딱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코드를 이해하기도 쉽고, 예를 들어 버튼 디자인만 바꾸고 싶으면 다른 곳은 볼 필요 없이 들어 버튼 함수만 열어서 수정하면 되겠죠? 이처럼 큰 문제를 잘게 쪼개서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모듈화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활용까지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 손에 꽤 강력한 도구들이 쥐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4가지입니다. 첫째, 함수를 사용해서 코드의 중복을 없애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둘째,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을 통해 원본 데이터를 보호할지 아니면 직접 수정할지를 결정한다. 셋째, 오버로딩으로 하나의 이름에 여러 능력을 부여해서 코드를 유연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을 활용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작은 부품들로 나누는 모듈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운 함수와 모듈화는요,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배운 함수와 그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캡슐처럼 묶는 방법, 바로 현대 프로그래밍의 핵심인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드를 재사용하고 구조를 만들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사용할 때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되죠. 오늘 배운 이 함수라는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멋진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